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핵심 일정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일정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주 일정을 고르시오. 6가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MSCI 반기 리뷰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HD현대 마린솔루션, APR 등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주의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번은 이제 다음 주가 바이오의 한 주가 될 텐데요. 바이오 유럽 2025가 개최됩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이 논의가 될 텐데 D&D 파마텍 그리고 샤페론 등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 참여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미국 면역 암학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먹는 항암제 등 여러 후보 물질 데이터가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해당 종목들도 미리 리스트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번은 실적 랠리 계속 이어지는데요. 3분기 호실적 기대되는 팔란티어와 함께 AI의 최근 핫 키워드죠. AMD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에코프로의 실적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LNF의 급락으로 2차 전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추세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위법이 있냐 아니냐 이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결정에 따라 시장 큰 파장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번은 미국의 9월 구인 구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와 함께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요.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두고 파월 의장은 매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지표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 셧다운 한 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시간이나 관련된 날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 꼭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6번은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될 텐데요. 11월 6일부터 열리는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 2025에서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됩니다. 이 이슈로 로봇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네이버도 주목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6가지 중에 다음 주 어떤 일정에 주목해 볼까요? 함께 체크해 볼게요.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우리 두 분을 꼭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것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채팅방에도 남겨주고 계신데 하나만 써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6개를 다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두 분의 답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하나만 체크했습니다. 네, 하나만 강조했어요. 네. 일단 뭐 공통적으로 3번이 가장 앞에 있다. 요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부터 양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빨간색으로 가장 크게 적어주신 테이버 전문가님. 지금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뭐 개별 섹터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종목 장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개별 종목단에서 메타가 떨어지고 지금 아마존이 올라가는 것처럼 개별 실적들에 주목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지수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각 개별 종목의 뉴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뉴스인 실적 발표가 핵심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든 한국장이든 개별 실적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자, 역시나 3번 실적 발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실적 발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팔란티어, AMD, 노모노디스크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조정이 또 좀 깊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와줄지에 대한 여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노보노디스크도 오늘 일라이릴리가 또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끌어줬기 때문에 이 흐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로 중요할 것 같고 뭐 AMD와 팔란티어는 지금 반도체라던가 뭐 AI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세 지금 아까도 재료 소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연료가 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료가 좀 되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AI 시장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도 같이 끌고 가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얘기를 뭐 국내에는 지금 에코프로만 써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그 2차 전지 종목들 보면은 각각 실적이 좀 의미 있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주가 탄력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LNF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흑자 전환 기대했는데 잘 보여줬어요. 예. 근데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론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에코프로마저도 세론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힘과 동력은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장의 무게를 두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심리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크기의 힘이 다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까지는 볼지 못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힘과 크기와 동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4분기 때는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뒷받침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 SDI가 이번에 컨콜에서 ESS 관련돼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도 삼성 SDI가 좀 잘 버텨주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 나올지 그리고 이게 4분기 때는 꺾이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의 양극재 쪽에서는 좀 시장은 체크하려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월 중순 이후로 2차 전지가 의미 있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발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컨센 같은 부분들 가이던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테이버 전문가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4번입니다. 4번이 뭐냐? 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열린다. 현지 시각 11월 5일로 현재 예정이 돼 있고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강변을 할 것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테이버 전문가가 앞서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질서가 또 다른 질서로 재편되면은 또 난리가 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겪었던 거는 한국과 미국이 15% 관세 협상을 맺었다. 그럼 중국과 미국이 30%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이야기가 메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15%, 30% 이런 것들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혼란스러운데요.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품목 관세가 하나하나 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또한 시장에는 또 다른 후폭풍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10월 달에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 관세가 많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그 외에 트럭 같은 경우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이오의 제약의 모든 제품들이 다들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뭐 최고국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품목에도 관세가 미리 깔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국가별 관세가 아니고 품목별 상호 관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각 기업별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몇 프로의 관세가 붙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고 시장 자체 혹은 채권 시장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호관세 부분에 의해 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만 다음 주에 당장 결과가 나온다라는 점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재료가 있구나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뭐 11월 중순 혹은 11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땅땅땅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 채권 시장의 반응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셧다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5번 연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열렸었는데 파월 의장이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민간 데이터밖에 없는데 그 민간 데이터는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의 통화 결정, 금리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자체가 12월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는 근거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셧다운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슬금슬금 눈치는 보고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갑자기 5대 훅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좀 발생을 하지만 이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모습이 말 그대로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를 보고 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다음 주도 좋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어제 장은 반등하지 못한 채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 3대 지수가 러셀 2000까지도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들 그 얘기했어요. 할로윈이라서 빠지나? 할로윈부터 시작되는 약간 그런 건가? 라는 얘기도 나온 점. 오늘도 미국장이 열렸을 때 차익 실현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제는 채권이 밀리고 주식이 밀리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분위기가 1차적으로는 감지가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여전히 나스닥 레벨이 높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단데 이게 오늘도 빠지고 다음 주에도 뭔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다시 연계돼가지고 셧다운 얘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호재 나올 게 없네. 라는 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시장 계속 말씀드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발을 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1희 1비에서 오늘 밤에도 애플이 아마존이 상승분을 잘 지켜내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조심조심 한 발씩 내디디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셔야 지금 장에서 멘탈 관리와 대응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방향성과 속도를 판단하는 건 고용 그리고 물가 이렇게 양대 지표가 있을 텐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가 발표가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의 예상도 덜 나올 것이고 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미궁으로 빠지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5번, 6번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 그리고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두 가지 적어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5번은 다들 아시겠지만 파월이 계속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셧다운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좀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오늘 네이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좋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AI와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 카카오는 오픈 AI의 협력,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카카오의 챗 GPT가 탑재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기대한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시세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런 부분 좀 결과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제 로봇을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GPU 6만 장을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받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가 옴니버스와 아이작을 이용해서 로봇의 물리 환경 훈련들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럼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고 앞으로 내부적인 부분들을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더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기술이 그동안 잘 개발이 되다가 정부에서 계속 기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또 실증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로봇들의 발전들도 저는 많이 하드웨어 단에서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이젠 피지컬 AI 쪽으로의 개발 속도는 더 붙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좀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11월에 공개한다고 했고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건 11월 6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행사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아주 좋은 분석들 내어주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대표 그리고 테이버 전문가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